2018년에 KBS 보도가 이제 KBS 단독 학폭의 자살 시도, 가해자는 학교에 피해자는 병원에, 이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게이트지라고 부르고 특정 신문을 본다는 이유로 빨갱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한겨레 신문 정도를 봤나 봐요. 소속된 동아리에서 쫓아냈습니다. 식당에서 왜 인간이 밥 먹는 곳에 네가 오냐. 구제에 걸리기 전까지 꺼지라고 말을 했다. 그런 식으로 끊임없이 괴롭혔다는 이 거죠. 아들 새끼 이거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진짜? 아유 씨. 이런 걸 서울대에서 걸리지 그러니까. 못하는, 그것도 심지어 그리고 철학과에서. 무슨 철학과야? 야 이 새끼야. 내가 이재용 이야기할 때 뭐라 그런 줄 알아? 랜덤으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가 이건이어서 지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이런 병신 같은 새끼는 지 아버지가 검사면 지가 검사한 줄 아는 이런 족같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아니야? 저는 이런 새끼는 정말 공식적으로도 욕을 좀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욕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피해 학생이 극심한 불안, 우울로 자살 시도까지 하는 나라를 만들지 말자고 지금까지 왔던 거잖아요. 나 진짜 이재명 대표가 38명한테 집단 따돌림 당하는 그 정당 내 폭력을 보는 것 같아요. 네. 미친 새끼들. 근데 문제는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과 정순신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정순신, 윤석열의 대학교 과후배, 윤석열과 함께 검찰 근무, 심지어 인권감독관을 시켰어, 중앙지검장 때. 한동훈과의 연수원 동기, 대장동 김만배의 변호인, 야. 저번에 이영렬 중앙지검장이 술 먹으면서 금일봉 나눠줬을 때 앉아있던 그 검사, 그게 정순신이야. 그러면 이번에 김만배가 다시 구속되는 과정에서도 정순신이 기여를 했다는 거네요. 대단한 변호인입니다. 야 진짜. 정말 아우 씨. 아 오늘 그저 부결은 부결이지만 뭐 족같은 부결을 보고 나니까 네. 내가 멘탈이 잡히지가 않아. 지금 다 이게 이재명으로 보여. 유튜브에 선처를 바랍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실이 정순신 낙마에 과거 정부처럼 사찰 수준 검증 불가, 이것도 정말 황당한 거예요. 사찰 수준이 그럼 과거 정부에서 사찰 수준으로 검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찰을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생 거짓말이죠. 그 설명을 드릴게요. 대통령실의 명백한 거짓말, 일단 그 검증을 할 때 검증 질문에 소속 유무의 문항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순신 그 자신이 거짓말한 거잖아요. 저 문항에서 있다고 해야 되는데 없다고 했기 때문에 넘어갔다는 거 지금 다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저는 저게 본인이 거짓말한 것도 있지만 그 정순신의 그 이력을 보면 2019년 창원지검 차장 검사에서 2020년 법무연수원 용인 분원장으로 갔잖아요. 분명히 그 검찰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검사장까지 가지 못하고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거든요. 분명히 검찰 내에서는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도 알았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 검증 자체를 아예 안 한 결과물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인사 시스템이 뭐 저렇게 돼 있다는데, 이건 뭐 법무부 장관, 우리가 이제 왜 판검사나 모든 공직자는 법무부를 거쳐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긴 했는데요. 여기 조직들을 보니까 검사 최대 4명 포함 총 20명 정도가 될 거라고 전망했던 바로 그때 2022년 5월 24일 보도가 있었고요. 그다음 문재인 정부하고 윤석열 정부의 차이점 이런 건데, 여기 보면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인사수석을 거쳐서 민정수석이 검증을 하고 공직기관 비서관실, 여긴 따로 있어요. 청와대에 있지도 않아. 밖에 나가서 네. 검증을 하는 시스템이 있고, 민정수석이 검증 보고서를 비서실장한테 보고하면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이고, 윤석열 정권은 인사기획관, 이따가 그 누군지 나옵니다. 그 인사기획관이 공직 후보자를 압축을 해서 법무부로 보내면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 검증을 지시하고, 그 아까 보여드렸던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자료 및 평판 검증을 하고 법무부 장관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대통령실 송부를 하는 거니까, 여기에 가장 큰 책임은 한동훈한테 일단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면 공직기관 비서관실이 2차 검증을 하고 거기에 문제 없다고 생각이 되면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서 한 번도 안 걸어졌다고, 아까 이 사건이? 아니 근데 과거 정부에서 사찰 수준으로 검증을 했다고 하면 그 사찰 수준의 검증은 누가 했습니까? 그 검증을 했기 때문에 조국 가족을 그렇게 난리를 쳐놓고 이제 와서 똑같은 놈들이 그 자리에 앉았는데 검증을 안 했다고요? 그게 말이 되냐고요.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 두 사람. 처음에 추천하는 사람 인사기획관, 나중에 법무부로서 넘어온 거를 공직기관
뭐 여기에 보면은 인사기획관 복두규 전 검찰청 사무국장 윤석열이랑 같이 일한 놈들이에요. 이야. 전 서울고검 사무국장 인사비서관 이원모 이현모 와이프는 공군 1호기 같이 타고 갔던 사람 사람 맞죠. 아니겠습니까?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검찰 출신 애들이 지금 앞뒤에서 맡고 있었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원모 부인은 대통령 민간인으로 대통령 전용기를 탔던 거고요. 근데 오늘 윤석열이 뭐 불쾌감을 드러냈다며. 어찌 대법까지 갈 수 있는 뭐 이런 거 짜증나. 그냥 간단히 말하면 여기에 한동훈 책임도 있겠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이에요. 거기는 검사 출신만 거기 지원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 검사 출신인 사람을 형식 요식 행위는 윤희근 경찰총장의 추천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문제고 왜냐하면 답이 정해져 있는 인물을 했던 거고 윤석열이 정순신 임명하라고 지시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 이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뭐 그림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엄청 체계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뭐 인사기획비서관에서 3배수에서 5배수 추천하고 뭐 법무부에서 뭐 검증하고 또 뭐 검증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다들 그냥 추측하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찍은 사람이 누군지 물어봐서 그냥 그 사람만 쭉 문제 없는지 검증한 다음에 그냥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지 않았을까 다 그렇게 추론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어떻게 했는지 다 기억하잖아요. 뭐 인사추천위원회 열린다더라. 그 인사추천위원회에서 뭐 3배수에서 5배수 뽑았다더라. 뭐 이 사람 검증 들어갔다더라. 이런 소식이 그 전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정순신이 임명됐다. 발표만 떡 했지. 그 과정이 어떤 절차를 거치고 있는지 우리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직접이든 간접이든 정순신 검사가 임명되지 않겠어? 이게 원료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인데 경찰한테 수사권을 일부러 줬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경찰 개혁에 있어서 하나는 시도지사가 지휘하는 지방 경찰이 생긴 거고 FBI 같은 중앙경찰 조직 국가수사본부 수장에 검사를 앉히면 사실상 검사 출신 대통령이 경찰까지도 완전 장악하는 결과물. 그 결과물을 위해서 정순신 검사를 임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뜻이 어떻게든 전달이 됐다고 보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 조직 수장을 검사로 임명하는 거. 검경 수사권 분리 이 과정이면 이건 명백하게 경찰을 임명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정반대로 말하면 앞으로 그러면은 윤석열이면 검찰총장의 경찰 출신 임명해도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다 보니 반발이 심하고 말이 많아지니까 아까 보시는 것처럼 공직자 인사 검증 절차에 문재인 정부 때보다 한 3단계를 더 껴넣는 거예요. 이거 봐라, 우리는 공정하게 하고 있다. 검찰만 꽂아 넣는 거 아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검찰만 꽂아 넣는 게 된 겁니다. 왜? 안에 무슨 절차를 3단계, 4단계를 늘리던 간에 윤석열이 찍어 누르면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다 본인 지인으로 다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골 때리는 거예요. 윤석열은 중립 지키면서 아무나 있으면 좋겠다 했겠어요? 윤석열 성정에 내가 이야기 들은 바에 의하면은 이거 윤석열이 다 만기칠람으로 지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장 공인회계사 자격증이 있다고 부장검사 출신을 금감원장에 앉히는 것처럼 물론 거기에는 김건희 주가 조작 사건이 연루가 돼 있겠지만 국정원에도 보면은 국정원 기조실장 다 검사 출신 임명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윤석열이 찍어 누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검증 잘못됐다고 불쾌감 드러냈다고? 미친 새끼. 마치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에 KBS 단독 보도 나올 때부터 검찰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이야기고 다 알고 있었으면서 어떻게 대법까지 갈 수 있어? 지금 이렇게 놀래는 척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겹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역겨운 이중인격. 그리고 이게 시작은 뭐냐면요. 밀정 출신 경찰국장을 그냥 넘어갔잖아요. 예. 이 사람은 그 경찰국장을 하다가 경찰 학교? 아니다. 저 경찰대학 장으로 갔어요. 김순호. 이거 슬그머니 넘어가니까 아 그래? 이제 검사 출신 꽂으면 되겠구나라고 노골적으로 꽂다가 지금 망한 사건인데 수박들 38명 때문에 지금 이슈가 이걸로 끝났어. 우리 끝까지 할 거야. 그리고 중요합니다. 네. 여러분 그 한동훈이 미국에 왜 가냐고 이야기 막 했었잖아요. 네. 우리는
자기 딸내미 뭘 덮으러 갔나 보다 했지. 네. 그때 갈 때 뭐라 그랬냐면 인사 검증 시스템 배우러 미국 FBI 방문했다 그랬어. 뭐 했냐? 동훈아 뭐 했냐고. 아니 그러니까. FBI 가서 FBI 국장을 만난 것도 아니고 도대체 그러니까. 뭐 누구를 만나고 왔다는 뭐 거예요? 그때 보좌관 만나고 창고에서 회의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많지 않았습니까? 인사 검증 시스템 배우러 간다며. 배우러 가서 뭐 자기는 1등석 안 탄다. 어차피 1등석도 없는 비행기 타면서 마치 네. 비즈니스 타고 가는 것처럼 검소한 그렇게 척. 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갔다 온 출장비 그래서 너 뭐 했는데 하고 내라 그랬더니 절대 안 까죠. 이거는 국익을 위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예. 인사 검증에 대해서 뭘 배워왔냐고요 도대체. 오늘 그 데미지가 너무 커가지고요. 그냥 웃어. 그냥 웃어요. 그렇다고 민주당 탈당하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럴수록 또 더 민주당 가열차게 당원은 가입해가지고 가입해야죠. 이런 자들 한동훈과 윤석열 등에 동조하는 이런 자들을 아예 공천 탈락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하셔야 돼요. 네. 더 당원들이 많아져서 촘촘하게 금을 쳐가지고 네. 걸러내야죠. 자, 저희 세력을.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검증은 법무부가 있는데 경찰이 사과를 하는 지경에 이르러서 그 경찰이 사과하는 것도 사과다운 사과가 아니라 윤희근이 뭐라고 했습니까? 추천자로서 안타깝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12구 참사 때 이미 책임지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여지까지 버티고 있고 정말 그러니까 특히 경찰총장이 경찰의 수장이 검사 출신의 인사를 추천했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경찰들 입장에서는 배신 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경찰 경찰 내부에서 윤희근 사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것도 웃기잖아요. 윤희근이 공식적으로는 추천자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 대통령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이야기 하던데 경찰 출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검사 출신을 임명한 이유가 윤희근이 왜 김순호를 윤희근이 추천했겠어요? 굳이 말하자면 대통령실이 찍어 누르고 야야 요식행위이긴 하지만 네가 추천해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이번에 그 지원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정순신하고 같이 경쟁했던 나머지 4-5명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차피 안 될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원래는 국가수사본부장 정도 될 만한 경력이 되는 경찰 내부의 인사들은 이미 소문이 그렇게 나가지고 일부러 다 지원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누가 될지 정해져 있는데 내가 왜 들러리를 서냐. 그러니까 억지로 끼워 맞춘 그 숫자만 끼워 맞췄는데 그 끼워 맞춘 그 경찰 내부 인사들이 경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정너였다는 거죠. 네. 그게 누구 뜻이겠냐고요. 윤석열 뜻인 거예요. 윤석열이랑 같이 일하고 한동훈과 동기인 얘를 경찰 수장에 앉혀놓으면 경찰 장악도 무난해. 그게 이제 그 밀정 경찰국장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과정이 지금 윤석열의 지시에 의한 것일 텐데 불쾌감 드러냈다고 하는 이 이중 플레이. 가증스럽죠. 가증스럽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오늘은 데미지는 이걸 방송하고 있는 나도 멘탈 대단하다 정말. 근데 생각 같아서는 무기명 투표니까 아니 무기명 투표니까 이자들을 한 명씩 호명까지 하고 싶은 정도의 그 기분 나쁨인데 네. 일단 참으셔야 돼요. 민주주의 쉽게 오는 게 아닙니다. 아니 앞에서 열심히 욕했는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 왜 새날은 이거 그러고 얘기 있냐고? 안 하냐고 하시는데 앞에 앞에서부터 돌려보시면 제발 됩니다. 봐주시고요. 그리고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계속 38명으로 귀결이 되는데 저희도 계속 그 얘기만 하고 네. 싶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그 이야기로 정순신을 덮고 나머지를 다 덮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 정순신이 덮였어 일단은. 음. 그래서 이야기를 다시 드린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방송 내내 꾸준히 언급하고 있으니까요. 네. 아니 이런 분들은 좀 이상해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왜 그 이야기 안 하냐니. 앞부분에 엄청 했으면 앞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2시간 내내 그 이야기만 해야 돼? 자 민주당 당원 가입 내 손으로 공천 학살 할 수 있습니다. 하자. 네. 자